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새해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새해에는 좋은 투자 매물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센 반등을 이어왔었던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다시 또 약보합으로 좀 접어들고 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도 높아지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최근에 사업 중단되는 그런 사업장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조합원들의 이익 감소, 이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씩이나마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올 한 해는 눈을 아주 크게 뜨고서 본인 자금력에 맞는 투자 지역들을 미리부터 리스트업을 해 놔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자,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계단을 더 내려갈 조짐이 보이는 지역도 눈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 양쪽 모두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재개발 입주권이 과연 언제 저점을 찍을지, 그리고 저점이 다가와질 때 어떤 시점에서 입주권을 사는 것이 좋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격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유명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들 제가 가격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노량진 뉴타운부터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차트가 대지 평당가, 그러니까 다세대와 단독으로 나눴을 때 평당 지분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 위주로 한번 금액 흐름을 보면, 일단 아파트 값이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시기를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고점을 한번 달성을 했었고요. 또 지난해 같이 한번 반등장이 조성이 됐었죠. 그래서 2010년도 정도, 2010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하다가,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속절없이 한 4-5년 가량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기를 한번 보면 이때 당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가격이 한번 뚝 떨어졌었던 시점에서도 사실은 입주권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한번 한 30% 가까이 가격이 조정됐었던 요런 아파트 하락기에도 무난하게 가격 유지하면서 흘러온 게 보이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거는 눈에 띄네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했냐면 2010년도 하반기부터 가격이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 평당 한 5천에서 평당 한 3천에서 4천대 요 정도 지분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2천만 원 언더까지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었네요. 비교적 짧다라고 보여지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을 고점으로 잡았을 때는 2008년부터 약 2014년까지 거의 한 6-7년 가량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약간 둔감한 가격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달성하고 나서 고점에서 쭉 버티는 모양새가 펼쳐지고요. 본격적인 하락이 이루어져 봤자 오히려 아파트의 반등보다 더 빠른 2013년도께부터 벌써 반등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거래도 일부 쌓이고요. 2014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있는 악재는 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무지막지한 원가 상승이 겹쳐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금리 인상도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재개발 입주권 물량도 아주 소수의 공포에 질린 투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새가 최근의 모양새거든요. 자, 다른 구역들도 한번 보면, 자, 대표적인 최상급지 재개발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모양을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거의 흡사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 조금 더 길게 보면 약 한 2011년도부터 가격 하락의 모습이 있고요. 지분가로 5천만 원 넘어서 거래되던 움직임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보시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 중반, 그러니까 2013년 한 여름 정도까지니까 대략적으로 길게 잡아봤자 한 2년 반 정도 하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이후에 거래량 쌓이는 거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이 기회를 잘 살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한남 뉴타운으로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하기 전부터 이런 최상급지의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때를 기회로 여기고 많이들 뛰어드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흑성 뉴타운도 있습니다.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빨간색 네모를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락기가 거의 흡사하게 일치를 하죠. 그래서 2011년도 중반 한 4-5 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지분가 하락이 있었고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점 찍은 시기가 13년도 하반기 정도니까 여기 역시도 한 2년 가량의 짧은 하락으로 이 재개발 입주권 프리미엄 빠지는 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일단 재개발 입주권의 가격 흐름은 아파트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상당히 그래도 긴 기간을 버티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남 노량진 흑석을 살펴봤는데 2010에서 11년도까지도 상승을 이어갔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고점 찍고 나서 사실은 고점을 넘어서는 거래가 없는 상태로 반등이 한번 있었을 뿐인데, 뉴타운 입주권 가격들은 오히려 고점 넘어 가지고 11년까지도 상승을 이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사실은 가격적인 흐름이 아파트보다도 더 셌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원칙을 정말 잘 추종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늦어요. 어떻게 늦냐면,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이런 식의 가격이 흘러가는 추세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입주권 덤비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거는 금방금방 눈에 보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재개발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분양성이 떨어지는 거는 당장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 중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성 하락보다는 당장의 프리미엄을 눈에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지금도 분양성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눈앞에 들어가는 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이 비용 증가, 분양성 하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비용 증가를 일컫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예상되는 추정 분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자,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제서야 입주권 프리미엄 가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값이 반등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이미 저점을 다지고 다시 입주권으로 뛰어드는 장세가 먼저 펼쳐진다는 거죠.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을 왜 이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강남 재건축 얘기를 하는데, 강남 재건축의 가격 변동은 너무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재개발 차트 그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상급지 재개발의 가격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 재개발이 재건축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개발 그리고 최근에 추가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합 사업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락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많은 비용들을 시공사에서 신용 공여를 하는 대출을 통해서 함께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시공사의 역할이 강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합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재개발의 단계를 준비 단계와 계획 단계,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 정도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조합 설립 단계로 봅니다. 자, 조합 설립으로 법적인 이 사업의 주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사업에 대한 비용 부분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추진위가 구성되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있는 모아타운 같은 사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 자치구에서 공모를 하건 주민 제안을 하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 반영되는, 그러니까 탑 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구역을 찍어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한 30에서 50% 가량의 동의를 먼저 받아서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 보면 소수의 주민들로 먼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정비 전문 업체 선정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탁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신탁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주체에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드는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조합이 구성되는 시기부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하락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비용 안 드는 단계는 사실 주택 가격 하락하고 큰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택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분양성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초기 단계부터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기대감 가지고도 출발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이런 심리 부분이 꺾이게 됐을 때는 이거 열심히 추진하던 추진체의 추진위원장조차도 '아 이렇게 돼 버리면 별 재미없는데 그냥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은 일부 있겠다. 하지만 이 돈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자빠지는 것은 조합 설립이 넘어간 단계에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 쭉 흘러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와 버리면 이런 정도 단계까지 올라간 정비 구역들은 대부분은 사업을 딜레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재건축 단지 한 3개 정도가 뭉쳐 있는 모 구역에서는 한 개 단지가 먼저 이주를 떠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구역들은 일단은 고 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 지켜보냐? 얘네들이 분양성이 얼마나 떨어져서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지 아닌지를 일단 지켜보고 우리는 손해 보지 말자. 만약에 쟤네 구역, 쟤네 단지가 늘어나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많이 감소하면 우리는 지금 하지 말고 지금 분양 넘어가서 손해 보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훨씬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시기에,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규제 해제 시기. 지금도 이제 규제 완화,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현실화라든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택 경기가 꺼지면 꺼질수록, 또 그리고 분양성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선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too big to fail, 대마불사다. 너무 큰 시스템 위기로 번질 만한 일들은 사실은 어떤 당에서 정권을 잡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건설사, 금융이 도산하는 것만큼은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상당히 기대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책이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해라라는 식의 규제 완화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죠. 하지만 올해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겁니다. 특히 지방 사업장들과 비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장들에서 굉장히 커질 거예요. 태형건설이 워크하우스로 진입하게 된 것도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사업장들에 대한 리스크는 주택 사업장의 분양성까지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미분양 대책을 쓰겠죠. 과거에 그랬듯이 미분양 대책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미분양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미분양 대책, 취등록세 완화해 줬었죠. 거기다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비과세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 줬었어요. 이때 이득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미분양이 얽혀 있는 주택 사업장까지 위험하게 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막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저점 구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 오히려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도 저점에서 머무는 구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차트로 보여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 언제 물건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언제 사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면 누구나 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바닥 지점, 딱 요 지점에서 잡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요 구간이 제가 아까 어느 정도 말씀드렸냐면 2년에서 해봤자 한 2년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2년에서 2년 반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에 이 저점 확인하고 잡으려고 그러면 확 튀어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릎에서 잡아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선에서 잡아서 한 80선에서 팔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서 20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군데에서 존재를 합니다. 내려갈 때에도 20선이라는 게 있고요. 올라갈 때도 20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잡으려고 하겠지만 이때 되면 경쟁자가 엄청 많단 말이죠. 이 경쟁자 많은 거 뭘로 알 수 있냐? 아까 제가 거래량 보여드렸잖아요. 그만큼의 많은 경쟁자들이 물건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요 구간이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기다. 떨어지면서 바닥이 눈에 보이는 정도 수준. 그래서 요 기간을 반으로 나눠보면 꼴랑 해봤자 1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언제가 될 것 같냐? 지금 상황만 봐서는 재개발 구역들 입주권 피가 많이 안 빠졌다고 저는, 거의 대부분은 아파트 값보다도 오히려 이 신축 주택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이미 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하지만 요원전이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리스트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한남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런 식으로 한강 끼고 있는 아주 상급지의 뉴타운들은 너무 비싸요. 본인이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잡을 수 없는 선에 있는 가격일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들 잡으려면 최소 현금 6억에서 1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용산에 있는 구역들도 마찬가지. 용산에 있는 초기 구역 말고 어느 정도 단계 나간 구역들, 예를 들어 이촌 1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들 보면 아무리 집값이 빠져도 잡으려면 최소 현금 8억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예정지인 거고, 이런 예정지들도 사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구역 지정돼서 단계가 많이 나간 재개발 구역하고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오히려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진행 단계가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먼저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는 구역들도 이미 존재를 하고요. 자, 그래서 후보지라고 하는 단계에 지금 서울시 내에만 모아타운 후보지가 80군데가 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락기에 후보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 해제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해제됐을 때 이 해제된 구역들 저는 노려야 된다라고 봐요. 모아타운 한번 후보지 됐다가 해제되면 다시는 지정 안 해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들 앞으로 모아타운밖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노후도 기준이 가장 약한 게 모아타운이니까 모아타운으로 처음 시도를 했지만 모든 예정 구역들은요 정비 전문 업체를 써서 레포트를 받습니다. 모아타운 했을 때, 신통기획했을 때, 역세권 재개발했을 때 법적인 요건 충족하면서 가장 사업성 높은 게 어떤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모아타운으로 먼저 진행을 했을 뿐이에요. 조금 더 노후도가 심각해지게 되면 모아타운 추진했던 지역이 재개발로 언제든 건너갈 수 있고요. 또 역세권에 해당하면 역세권 개발로도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후보지 해제되는 모든 지역 놀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급지여야 돼요, 상급지. 그래서 그 상급지의 종류로 봤을 때는 일단 언제나 얘기하는 거 강남권이 있을 거고요. 또 용산권역이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한강 변쪽 요쪽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리스트업을 해 놓으면 1억대에서 2억대 정도로 아주 합리적인 투자 금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초기에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리스트업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놀란부동산 채널에서 라이브 진행할 때 각 권역별로 지역별 가성비 넘치는 아파트들 추천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목요일 12 시마다. 그래서 그때 해 드렸었던 아파트 지역들 몇 군데만 소개를 좀 해 드리면, 그래서 제가 동남권역 일부만 좀 보여 드리면 경기 동남권 중에서 강남권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 신분당선 라인하고 용인 쪽 라인, 수원 쪽 라인 잘 찾아보시면 가성비 넘치는 아파트들 지금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천역 일대에 있는 20-30평대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 보면 과거에 9억대까지 올라갔었던 아파트들이 저점 수준에서 반등 못하고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84짜리가 이제 6억 초반대에도 나오네요. 또 여기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길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 죽전동 쪽에도 이 벽산 아파트 단지들도 가성비 좋게 나오는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20평대까지 같이 보면 한 5억 후반대, 5억 중후반대에도 가성비 좋은 매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그렇죠. 5억 후반대에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매물들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한 50% 정도를 끼고 현금 2-3억 정도 가지고 20평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는 구축들 중에서 입지 좋은 데가 장땡입니다. 구축인데 입지가 좋아. 거기다가 진짜 운 좋게 올수리까지 누가 해 놨어. 자, 그런데 반등을 하나도 못 하고 오히려 저점을 깨고서 호가가 하나씩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뭐 주택 경기 꺼져 가지고 온갖 공포 섞인 뉴스들이 이 시장을 도배를 하고 있죠. 그런 거에 지쳐 가지고 물건 내놓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매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식의 투매는 대부분은 다 세를 끼고 있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전세 끼고 있는 매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일단은 그 물건을 잡아야 되겠죠.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올 한 해는 내가 무주택자라면 절대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럼 뭘 사야 되냐? 좀 비싸더라도 차라리 월세 살면서 현금 1-2억 2-3억을 손에 쥐고 계세요. 자, 내가 만약에 1억대가 있다. 1억대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추천할 만한 데들이 있죠. 호재 많은 지역들 중에서 인천 지역들 잘 살펴보면 아주 저렴한 지역들 많습니다.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 부평구 아니면 계양구 요 정도 수준일 텐데 지금 계양구 쪽으로 호재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계양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8사짜리 아파트들이 3억 중반대에도 나와요. 3억 초중반대. 그래서 이런 물건들 쌀 때 잡아 가지고 일단은 전세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시고요. 그러다가 내 거주 주택 만기와 더불어서 이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지역들 특징은 뭐냐면 규제 지역 풀렸잖아요. 2년 거주 요건 충족 안 하고도 보유 요건만 가지고도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입주권 언제 사야 되는지 부분과 내 집 마련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전세 살면서 무주택 유지하면서 청약 점수 높이겠다고 청약만 붙고 있는 거. 이것만큼은 올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지금 공공택지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3기 신도시 예정 물량들 5구짜리 죄다 5억 가까이 나올 거고요. 84면 죄다 7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이거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구축들 잘 찾아보면 오히려 공공 분양가보다도 30-40%싼 아파트들이 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축 전성시대다. 입지를 선택을 하셔라. 신축은 구축해서 돈 벌어서 신축으로 이사 가면 돼요.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언젠간 구축이 됩니다. 올 한 해 특히나 상반기에는 무조건 리스트업 꼭 해 두셔라. 내 자금력에 맞는 지역들 탐색 잘 해 두시고요. 이런 지역들에서 올 한 해 반드시 기회 올 겁니다. 기회 잘 잡으셔서 올 한 해는 성공하는 투자 꼭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지역 추천과 물건 추천까지도 받으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해 주셔 가지고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그래야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쳐 보고요. 저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